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 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을 계속 유지하는 한 우리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보수 세력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핵무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과거처럼 미국 해구산 속에서 살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핵무기를 한국에 주둔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출연했다고 해서 대미 외교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한미 관계는 1953년 체결된 한미방위조약 기초로 지금까지 밀접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과거 트럼프 정부와 달리 북한 핵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톱다운 방식이나 정상회담을 통한 해결보다는 실무적 과정에서 비핵화 가능성에 접근했을 때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이와 관련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양국 간 문제를 국내적인 상황과 연관시켜 풀려고 하니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양쪽이 법률적 상황에서 떠나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 애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현금화 유예안에 대해선 일본이 제안안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그 형태 그대로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한국형 핵잠수함용 핵연료 판매 거부는 한국 핵잠 보유 거부 아냐?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측에 우리가 개발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 미국 측의 핵연료 판매를 타진했었다고 하는데 미국이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언론의 국익을 이유로 엠바고까지 걸고 있는 상태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일부 보수 정치 세력이나 언론들이 이에 대해 미국에 반대라거나 악의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찬반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핵 확산 금지에 대한 원칙 때문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국가에도 핵연료를 판매할 수가 없다는 입장만 발표하고 있다. 우리는 핵무장을 하는 잠수함이 아닌 핵연료를 추진동력원으로 하는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핵확산 금지조약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는 핵확산 금지조약이나 한미 간 조약상의 제약도 벗어나는 것으로서 그 연료인 농축우라늄만 국제적 감시체제 하에서 운영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 연료는 상업용 발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무게화할 수 없다. 연료의 교체 주기가 10년 정도로 짧아서 잠수함을 10년 주기로 연료 교체를 위하여 창정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이다.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김현종 팀이 미국 측의 답변을 이미 다 알고 시작했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상업용 핵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며 우리 군은 그냥 밀어붙이자는 분위기라는 말도 들린다. 이런 분위기에서 김현종 팀이 미국에까지 가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최대 우방이며 동맹국인 미국에게 성의를 보인 것뿐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핵연료 판매 불가라는 예견된 입장만 밝혔을 뿐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반대 의견은 한마디도 없었다. 우리는 이미 프랑스와 접촉해서 프랑스 측의 판매 의사를 확인한 상태며 여차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연료를 가공한다는 보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하에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국제협정상 하자가 없다.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연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시간을 더 요구하지만 프랑스로부터 핵연료 도입을 미국이 묵인하거나 나아가 제3국을 통한 도입보다는 미국이 직접 판매한다는 전향적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으며 우리의 핵연료 자립을 위한 명분 축적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쨌건 중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로서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떠들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부의 보도 통제 방침이 이해되는 부분이다.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 정보를 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머지않은 시간 내에 국산 핵잠수함의 건조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정부는 2030년 초반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은 앞으로 5년 안에 해낼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미원자력 협정 탓 국산 핵잠수함 못 만든다? 사실 아니다.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금도 의지만 있으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0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우리나라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오해와 사실 보고서에서 한미원자력 협정은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 물질과 기술에 대한 양국 사이의 협력에 대한 것이라며 즉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이 아닌 다른 나라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국에서 출발한 기술로 볼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또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타국과 협력해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에는 한미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이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동맹국과의 사전의 외교적인 양해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한미원자력 협정에서 제한하는 20%의 전홍축 우라늄만으로도 원자로 설계를 최적화하면 적어도 10년 가까이 핵연료 재장전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해군 함정보다 지구상에 있는 작전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할 것이며 다른 함정이 도착하기 전에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공격형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대테러 작전이나 이국만리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납치되었을 때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군의 전략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북한이 SLBM을 탑재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핵잠수함이 사전에 주요 길목을 통제하고 있다며 미리 그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없더라도 북한의 핵기업으로부터 훨씬 더 일반인들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이 핵잠수함 개발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거듭나고 이것이 국가 산업 기술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가까운 미래에 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 태평양 핵잠수함 화력 보강 중 해군 굴기 맞불. 데릴 코들 미 해군 잠수함전 사령관은 16일 태평양에 배치한 핵추진 잠수함의 화력 보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형 토마호크 미사일 등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장착하고 하푼 대함 미사일과 장거리 대잠어뢰를 추가 도입하는 시기다. 중국의 해군 굴기가 예사롭지 않자 미국이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해군력 경쟁은 제해권 경쟁과 함께 세계 패권 다툼과 직결된다. 미 의회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이미 수량 면에서 미 해군을 앞서고 있다.
중국은 130척의 수상 전투함정을 비롯해 총 350척 규모의 군함과 잠수함을 보유한 반면 미국은 293척의 함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대군의 함정 건조 속도를 고려하면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35년 6척 항모를 운영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 해군 전력과 대등하게 맞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시적으로 항모 6척의 보유를 주장한 적은 없지만 관영 매체 등에서 미국과 견주기 위해 최소 6척 보유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미 국방부는 이에 지난 9월 미 해군 미래 전력 증강 계획인 2045년 전력 계획을 발표하고 2045년까지 미 해군 전력을 유무인 함정 500척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핵잠수함 전력 증강이다. 컬럼비아급 전략 핵잠수함과 버지니아급 SSN 도입을 통해 2045년까지 최대 80척의 핵잠수함 전력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이를 위해 3척의 컬럼비아급 SSBN 추가 건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버지니아급 SSN의 경우 연간 3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항모 6척도 추가 확보한다. 에스퍼 전 장관은 소강도 임무를 수행하고 전 세계에 걸쳐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현재 11척의 해추진 항모와 이를 보조하는 6척의 경항모가 필요하다고 했다. 로스앤젤레스급 SSN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은 대함 미사일 확충으로 메꾼다. 앞으로 10년 이내 SSN이 신척에서 42척으로 줄어들 것에 대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850발의 대함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급 SSN 가운데 5척의 수명을 5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항모 전단을 호위할 이지스 구축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안에 최신형 공호형 이지스 구축함을 한 척 더 추가하면 모두 8척을 보유하게 된다. 기술 개발도 한창이다. 지난 8월에는 미국 전함을 겨냥한 지대함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대교 출신 왕샹수이 베이징 항공항천대 교수는 이를 두고 중국은 미국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셸 플러노이를 국방장관으로 등용할 경우 양국의 해군력 경쟁은 더 격화될 수 있다. 플러노이는 1990년대부터 국방부에 몸담은 대중 초강경파 인사로 지난 6월 포린 어페어스 기구에서 미군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모든 함대를 1-2시간 안에 괴멸시킬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